안녕하세요, 여러분. iOS 프로그래밍 실무 중간고사 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요. 중간고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했었고요. 일단 iOS에서는 이제 스위프트랑 Objective-C 언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Objective-C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앱을 만들자고 해서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 이제 취업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하는 친구들만 방학 때 모아서 잠깐 특강을 하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한다고 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뭐 잠깐 저번 주에, 다음 주에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조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많이 조금 와서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도 조금 하도록 할 겁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할 게 많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힘들어하면 의욕적으로 지금 앱을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힘들어하면 뭐 천천히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방학 때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콜렉션 타입의 어레이도 했고 고차함수, 서브스크립트도 했죠. 딕셔너리까지 했네요. 딕셔너리까지 했고 이제 안 한 게 뭐 셋은 많이 안 쓰고요. 뭐 딱 하나만 알면 되고 스트링은 안 했네요. 스트링은 나중에 앱 만들 때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고요. ARC는 당장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취업할 친구들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중간고사 이후에는 계속 이어지는 앱을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면 또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해서 계속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는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맥OS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죠. 지금은 자, 우리 스위프트 언어가 되겠고요. 1주차 했던 이런 거와 비슷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이런 제이슨 파싱해서 00DB로 끌어와서 내가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앱으로 아마 비슷한 거를 앱으로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웹과 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쓰는 기술들은 뭐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앱을 만들 때는 디바이스를 제어한 하드웨어적인 뭐 카메라라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갈 뿐이지 전화 걸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서버 있고 끌어와서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크게 다른 게 없고요. 이제 앱은 어쨌든 카메라나 뭐 이런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2주차 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유형, 캐릭터, 인티저, 플롯, 더블, 스트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 양쪽에 이렇게 공백이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료형의 종류와 크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레이아웃. 이 꺽쇠는 이제 알겠죠? 꺽쇠는 뭐라고 합니까? 제너릭이라고 하죠. 제너릭. 그래서 이 제너릭이 있으면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얘는 지금 뭘까요? 뭘까요? 클래스일까요? 구조체일까요? 열거형 이름일까요? 이 제네릭은 뭐 앞에 클래스일 수도 있고요. 구조체일 수도 있고 클래스, 스트럭, 이뇰 세 개가 다 제네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에서는 이 제네릭 이뇰 열거형이 굉장히 뭐 기능이 많다 그랬죠. 자, 이거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얘도 아마 열거형으로 한번 되어 있을 겁니다. 도움말 검색할 때 메모리 레이아웃 그 다음에 스위프트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제너릭이다. 자령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 이제 실행할 때 내가 자령을 결정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령의 종류, 크기 같은 것을
알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같은 거는 타입 같은 거 해보면 이게 지금 무슨 형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사이즈로 해서 어떤 변수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자료형의 크기 자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직접 여기다가 제네릭으로 해서 박스 안에다가 자료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인티저형 있고 플로트 더블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콜론 다음에 자료형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생략을 하면 타입 추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였고요. true와 false만 저장할 수 있는 게 부호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형 문자 하나를 가지고 놀 때는 캐릭터형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여러 개를 가지고 놀 때는 스트링을 쓴다. 근데 둘 다 양쪽에 큰 따옴표 하는 건 똑같습니다. 큰 따옴표 하는 건 똑같고요. C 언어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로 구분하지만 이제 이게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그냥 스트링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문자가 유니코드인 경우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코드로 써도 얘는 캐릭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는 변수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반수를 만들 때 쓰는 거를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값이 있으면 이렇게 콜론 다음에 자료형을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t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초기 값에서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변경이 안 되는 애들은 이거를 바로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코드에서는 바로 쓴 애를 변경을 안 하면 let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애플에서는 효율성, 실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변수보다는 주로 let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굳이 변경돼야 되는 것은 bar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굳이 bar을 쓰지 않고 let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거였고요. 자, 투풀. 괄호 열고 닫고가 있고, 콤마로 해서 여러 개가 나오면 걔를 투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일시적으로, 개체를 묶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이렇게 점자로 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를 하는데, 그냥 괄호가 있으면 투풀을 쓰죠. 이제 투풀이 있는 언어들이 조금 있죠,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여기 투플로 되어 있던 애들을 이렇게 쭉 하나로 또 각각의 세 개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무시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언더스코어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레이블들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옵셔널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냥 10이 있고 옵셔널 10이 있습니다. 옵셔널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애들은 이제 반드시 풀어서 가지고 놀아야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10이 아닌 옵셔널 10을 내가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러면 인티저형에다 저장 못 하고요. 물음표 인티저형, 느낌표 인티저형 두 개의 옵셔널형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형을 선언을 해서 가지고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셔널 값들은 그렇고요. 눈에 보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10을 넣더라도 실제로 여기 Y나 Z에는요 옵셔널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과제 중에 우리 다 과제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그 중간고사 과제 자료를 만들 때 하는 게 좋겠죠. 자, 옵셔널은 값이 없을 수도 있다. nil이라는 값을 또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값이 없을 땐 nil을 저장하고 값이 있으면 그 자료형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옵셔널 괄호 안에다가 그 자료형의 값을 저장을 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선언할 때는 이제 물음표로 해서 선언을 하고요.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 옵셔널을 이렇게 언래핑 벗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강제 언래핑 하는 것을 느낌표를 써서 forced unwrap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ced unwrapping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물음표로 선언하고 느낌표로 풀어서 가지고 노는 게 옵셔널형인데 이렇게 느낌표로 바로 풀어버리는 forced 강제로 언래핑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풀 때 풀더라도 nil이 아닐 때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nil이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페이스를 하나씩 떼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대입 연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느낌표를 대입 연산자보다 이 느낌표 그 옵셔널을 푸는 연산자가 훨씬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니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x에다가 옵셔널을 푼 값을.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게 not equal이라는 연산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저렇게 느낌표로 풀지 않고요. 이렇게 if-나 if 바로 해서 아마 스위프트 언어 소스 앱이나 그런 것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소스 패턴이 이런 걸 거예요. 당연히 옵셔널 값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를 그냥 쓸 수 없고요. 이 옵셔널을 풀어야 되는데 느낌표를 바로 풀지 않고 이렇게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해서 이 옵셔널 값을 if-나 if 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옵셔널 nil이 아니면 이 부분이 참이되면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이 값에는 옵셔널이 풀린 일반 상수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일반 변수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얘를 가지고 못 놀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놀아야지. 얘가 이제 일반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때는 이 부분이 거짓이라서 실행이 되지 않아요. 항상 모든 소스, 스위프트의 모든 소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f-나 if bar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x의 값이 있죠. 지금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참이 돼서 x에는 옵셔널 10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10이 들어가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거짓이면 nil이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의 지금 초기 값이 옵셔널 변수는 값이 없으면 nil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nil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짓이 돼서 else 문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아마 스위프트 언어의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뽑으라고 하면 이 옵셔널 바인딩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개의 값을 언래핑을 하려고 하면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써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렇게 컴마를 해서 써주면 됩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 컴마는요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둘 다 nil이 아니어야지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스위프트에서 if에 있는 컴마는 두 개가 엔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콤마를 이용해서 쭉 여러 개의 자료들을 옵셔널 값들을 이렇게 언래핑을 해주면 바인딩을 해줄 수가 옵셔널 바인딩에 의해서 옵셔널을 언래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두 가지의 옵셔널 타입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게 물음표 옵셔널이고요. 느낌표 옵셔널이 이제 지금 설명한 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아울렛을 만들면 까맣게 해서 이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울렛을 만들면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해서 이 옵셔널 변수들이 얘네들이 이제 옵셔널 변수고 얘네들은 다 이제 클래스죠. UI 클래스인데 이렇게 해서 물음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느낌표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엑스코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느낌표로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 느낌표로 만들어지는 옵셔널을 implicitly unwrapped optional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옵셔널 값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옵셔널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풀어주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옵셔널로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언래핑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물음표로 되어 있는 애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 느낌표로 되어 있는 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을 여기 지금 x에다 넣으면 당연히 옵셔널 1이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느낌표를 풀어서 y에 값을 넣으면 y에는 이제 1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x의 값을 그냥 z에다 넣으면 여기 자료형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x가 지금 옵셔널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z의 값을 출력을 해봐도 당연히 옵셔널 1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물음표 옵셔널이 되겠고요. 느낌표 옵셔널은 어떻게 다르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a를 인티저형에다 넣는다고 하면 a는 지금 옵셔널형이고 b는 그냥 인티저형인데 이건 안 되죠. 여기서는 그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옵셔널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언래핑하기 때문에 여기 b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1이 나오는 겁니다. 1이. a의 값은 당연히 옵셔널 1이고요. 자, c의 값은 이것도 당연히 풀어서 c에다 넣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지금 만약에 물음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옵셔널을 풀어서 아니면 ifels로 풀어서 이렇게 해서 바인딩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낌표로 되어 있는 애는 풀지 않고도 일반 자료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implicit unwrapped optional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D에다 넣었다 그러면 D는 지금 자령이 결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같이 옵셔널형이 될 거고요. 옵셔널형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A가 지금 옵셔널 1이고요.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옵셔널이니까, 더해지지가 않으니까, 이 옵셔널이 여기서 풀려가지고요. 여기서 A에는 1이 아니고 옵셔널 1이 들어가고 두 개가 더해진 2가 되겠고요. 이거를 2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2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보면 느낌표로 되어 있으면 뭐가 편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기 물음표가 있어도 되고 느낌표가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age가 옵셔널형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1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age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옵셔널 1이 나와요. 그런데 더하기 1에서 출력을 해보면 신기하게 요게 더하기가 되고 2로 나옵니다. 2로. 자, 그런 이유가 1이랑 이제 옵셔널 1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때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형인 2가 그냥 인티저형인 2가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이렇게 느낌표를 써서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느낌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느낌표 옵셔널형들은 일반적으로 야, 얘는 닐일 경우가 거의 없어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엑스코드에서 내가 이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안 쓸 리가 없고 당연히 여기다가 어떤 값이 있을 거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낌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래스 안에는 어쨌든 초기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옵셔널형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내가 만든 이 지금 엑스코드에서 만든 이 아울렛 변수들은 닐 값이 없을 거야 당연히 이제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느낌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여기 age를 인티저형에다 그냥 원래는 안 되는데 age는 옵셔널 인티저형인데 이 인티저형에다 넣었다 하면 age 1을 해보면 1이 이것도 이제 장점이죠. 내가 그냥 일반형으로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더하기 2에서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옵셔널 1이었을 텐데 거기랑 2가 더해지려고 하면 얘가 옵셔널에 풀려서요. age2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옵셔널 값이 아닌 일반적인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다 물음표를 쓸 수도 있고 느낌표를 쓸 수도 있지만 물음표를 쓰면 거의 닐 값이 들어갈 확률이 없어. 내가 확신해 라고 하는데 초기 값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초기 값은 그냥 닐로 줄래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이 값들은 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값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옵셔널로 쓰이지 않을 때는 다 풀려서 일반 변수처럼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동적으로 초기화를 안 해도 닐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옵셔널형은 이제 연관값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연관값을 갖는 인움 열거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점 none이라고 써도 되고요. 열거형의 멤버를 접근할 땐 점으로 접근하죠. sum 다음에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any는 이제 어떤 클래스 타입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any object고 아니면 어떤 형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any라고 했고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정도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래도 매번 타입을 검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산술 연산 뭐 이건 다 넘어가죠. 이런 건. 자, 법연산자 뭐 너무 중요하고 뭐 이제 많이 익숙하죠. 점점점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고 어떤 구간 따지고 스위치 케이스를 쓸 때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두 개 겹치면 안 되니까 구간이. 그래서 저번에 많이 틀렸었는데 꼭 기억을 해 두고요. 자, 이제 배열을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알겠죠? 그래서 배열 다음에 첨자 뒤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과제라고 했던 빨갛게 해놨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할 때 다 결과를 당연히 적어놔야지 이제 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디코어레싱 오퍼레이터 너무 강조했으니까 뭐 이제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옵셔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옵셔널 nil이면 이 디폴트 값이 들어가고, 디폴트 값이 들어가고, nil이 아니면 옵셔널이 풀린 값이 들어간다. 옵셔널이 풀린 값이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옵셔널이 풀린 값이 들어간다. 자, age에는 지금 옵셔널 값이기 때문에요. 옵셔널 3이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my age에는 옵셔널을 풀린 3이 들어가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형변환하는 거 as랑 그 다음에 s는 뭐 별로 안 쓰고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식 인스턴스를 부모 클래스로 해서 형을 변환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부모 인스턴스를 자식 클래스로 이제 형변환하는 게 당장 이 테이블 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책에 따라서는 as 느낌표도 있고 as 물음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입대에서는 이 물음표로 풀어버리는 것은요. 야, 이거 확실해. 확실한 거야. 뭐, 라고 할 때 이제 옵셔널을 물음표로 풀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데, nil이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할 때는 이제 물음표로 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운캐스팅이 일반 타입으로 반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가, 크래시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요. 얘는, 이제 크래시가 나지 않은데, 항상 결과가 자식 클래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옵셔널 자식 클래스가 나오는 거가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옵셔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한번 이렇게 옵셔널 바인딩을 해서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 테이블을 당장 보더라도 이제 이런 소스가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요. 야, 이거 왜 하지? 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한 건 알겠는데, 여기 이거를 왜 이렇게, 다시 이프렛으로 하지라고 하면, 여기 결과가, 여기 나온 게 옵셔널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옵셔널 바인딩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테이블 뷰 할 때 당장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이렇지? 라고 그때는 얘기하면 안 돼요. 문법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달아놓은 예제가 되겠고요. 너무 중요한 예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예. 뭐 지금 any형이 있고요. any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티저형이 있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ny가 더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뭐 약간 인티저형으로 이제 자식으로 바꾸는데 느낌표로 바꾸는 거 물음표로 바꾸는 게 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꼭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자꾸 별표 치는 건 왜 그런 건지 알겠죠? 타입 검사하는 거 is고요. 자, 제어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인문 해서 여기 컬렉션, 이제 컬렉션 타입이 세 가지가 있죠. 딕셔너리, 어레이 두 개는 배웠고 셋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또 범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저기 할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들 컬렉션, 어레이랑 딕셔너리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범위가 올 때는 이렇게 점점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쓰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1부터 5까지 하나씩 해서 인덱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덱스의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돌릴 때 i 같은 거 여기다 쓰고 싶은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언더스코어를 쓸 수가 있다. 수입대선 언더스코어는요. 이게 뭐 저기 생략의 의미를 쓰지 않겠다. 생략의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배열 배웠으니까 이거 알겠네요. 얘가 무슨 형입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스트링. 스트링형이네요. 스트링형.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배열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names라는 배열에서
여기 이제 콜렉션이 오면 하나씩 온다 그랬죠. 처음에 이제 네임 여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X라고 쓰면 X라고 쓰면 돼요.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써요. 처음에 오는 애는 아나, 알렉스, 브레인, 잭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오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딕셔너리도 이제 배웠죠. 키밸류 이런 식이고, 자, 여기 무슨 형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무슨 형입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콜론을 찍고 여기 무슨 형? 스트링형. 그 다음에 무슨 형? 인티저형.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제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딕셔너리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괄호 열고 닫고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투풀입니다. 투풀. 그래서 키와 밸류를 따로 끄집어내서 키는 애니멀 네임에다 넣고 밸류는 레그 카운트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와 밸류들을 쭉 찍어보면 키는 이쪽에 찍히고 밸류들은 여기다 이렇게 찍혀서 세 번 돌아가면서 찍게 되겠네요. 자, while문이 뭐 있고요. repeat while도 있고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 문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if 문에 한 문장이라도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if 문은 반드시 중괄호 열고 닫고로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C나 이런 데서는 다른 문장은 이렇게 한 줄이면 이 부분에 걸리는 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안 하죠. 그래서 반드시 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드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줘야 돼요. 확실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여기 이 부분에 걸리는 거다라고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준 건데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C 언어에서 이걸 이제 쓰고 안 쓰고 해가지고 초보자들 때 많이 틀리죠. 자, if문에 이제 컴마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쓰게 되면 두 조건이 AND 조건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두 개가 똑같은 표현 방법이죠. 참고로 이제 C 언어나 이런 데 if문에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위프트에서는 괄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보통은 당연히 안 하죠, 괄호를. C 언어에서는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C++에서는요. else문도 있을 수 있고 if else문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다 앱 만들 때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두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두문. if는 이제 참일 때 실행을 하는 건데요. 가드 else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표현식을 써요. 그래서 if문과 다른 점은 else가 반드시 온다는 거고 중괄호 열고 닫고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블럭을 빠져나갈 구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return이라든지 break라든지 continue라든지 throw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return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거 왜 if문 안 쓰고 이거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 스위프트에는 옵셔널을 이제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비교해서 이러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 값이 없을 때는 그냥 빠져나와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기 출기 early exit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많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S 문인데, 가드 문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값을 이 바깥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지금 if else 문이 되겠고 가드 문이 되겠습니다. 가드 문. 그래서 가드 문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간단해요. 간단하고 if 문은 이게 참일 때 여기 옵셔널이 변수의 값이 있다면 언랩핑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식인데 가드랩 같은 경우엔 가드 else 항상 써주는 거죠. 거짓일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거짓이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return.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워낙 이제 옵셔널 값들을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앱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비교해서 if else문을 쓰는 것과 가드 else문을 쓰는 것과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가드랩.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넘버가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셔널 관련된 어떤
것을 매개 변수로 받고 이럴 때는요, 이 가드렛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항상 옵셔널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범위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옵셔널이면 뭐 여기 할 필요 없지, 바로 끝나. 이 함수 끝나라고 하는 거죠. 아까 if, else, mo는 비교해서 맞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 가드렛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값도 없는데 뭐하러 해?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 라고 하면 그 함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early exit, 조기 출구, 빨리 나온다 함수에서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나온다는 거였죠. 여기서는 이제 if문으로 쓰게 되면 그런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얘는 요게 거짓이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함수가.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많이 해봤으니까 넘어가죠. 이렇게 쭉 할 수도 있고요. 뭐 점점점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죠. 뭐 내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꺽쇠를 써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 부가적으로 할 때는 where절, 저번 주에 나왔으니까 이제 잘 알겠네요.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을 또 부합할 때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where절, 부가적인 조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포함할 필요가 없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싶으면 false를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